다들 커리어를 쌓다 보면요, 무조건 한 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직인데요. 지금 재직 중에 이직을 검토를 할까, 아니면은 퇴사를 하고 나서 검토를 해야 할까? 처음 이직을 검토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. 사실 어떻게 이직을 검토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겠지만, 어차피 고민을 해야 될 주제라면요,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직을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건 괜찮은 방법이에요. 저 또한 스스로 이직을 해보기도 했고요. 그리고 헤드헌터 시절에 수백 명의 이직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이직을 검토하기, 퇴사하고 나서 이직하기, 이 둘 중에 뭐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제일 중요한 건요,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무조건 고려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의 지갑 상황에 따라서요, 어떻게 이직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결정이 될 것입니다. 만일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 한다면 퇴사 후에 이직을 검토해도 괜찮을 거고요. 그렇지 않다, 빠듯하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재직 중에 이직을 검토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여러분이 퇴사를 하잖아요. 그럼 무직인데, 무직이라는 것은 수익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.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한 달마다 드는 생활비가 있을 텐데 무직이라면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. 못 벌고 있다는 것은 0원이 아니라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. 이직이라는 것은요, 하루 이틀 또는 몇 주 만에 결정되는 프로세스가 절대 아닙니다. 짧게는 한 달, 정말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게 이직이에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재정적 상황을 절대로 고민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퇴사를 무턱대고 했다가 이직을 검토해버리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지갑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첫 한 달 정도는 리프레시 기간으로 해서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아니면 쉼의 기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요, 2달, 석 달,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직을 준비를 할 때부터 막상 채용시장에 나와보니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포지션이 없고요, 내가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해서 더 오래 걸리는 경우 정말 흔합니다. 하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.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심리 상황은요, 이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매우 갈립니다.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이 계속해서 쌓여갈수록 여러분의 심리적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고, 그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조급함이 커지겠죠. 조급함이 커지면요, 본인이 원했던 이직의 방향성과는 좀 다르게 남발성으로 묻지마 이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커리어 전체적인 방향이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. 다시 말해, 퇴사 후에 이직을 하실 거라면 적어도 3개월 동안 본인이 여유감 있게 재정적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자신이 한 달 동안 얼마 정도의 소비를 하는지도 계산을 해보시고요. 자신이 퇴사를 해도 난 이 몇 개월 동안은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절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이직 시장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경제적 상황이 된다면 퇴사 후 이직은 여러분에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, 그게 아니라면 재직 중에 이직을 검토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이직의 몰입도에 대해서인데요, 내가 온전히 나의 이직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퇴사 후에 이직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. 자, 여러분이 특정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서류 준비부터요, 면접, 그리고 그 외에 인적성 검사나 과제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거기에 써야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아요. 게다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요, 적어도 반차 아니면 연차를 하루는 써야 될 텐데, 여러분이 만약에 남아있는 연차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겠죠. 또는 눈치도 보일 수 있습니다. 내가 보통 평소에 연차를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몇 주간 연차를 몇 개씩 쓴다 라고 한다면 회사 안에 주변 사람들은요, 이직을 검토하고 있겠구나 라고 은연중에 추측을 하게 됩니다. 물론 남의 눈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이직을 몰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게다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면요, 그만큼 이직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는 게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이직을 할 때는 한 곳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포지션들을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면접을 2번 이상, 4번, 5번까지도 보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재직 중인 곳에서의 업무와 이직 둘 다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이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적인 상황과 지금 연차를
여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인지,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무조건 고려를 하시고요. 그 상황이 여유롭다 싶으면 재직 중에 이직을 해보셔도 괜찮겠지만, 그게 아니시라면 퇴사 후에 이직을 하면서 몰입감을 높이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바로 커리어 공백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근 몇 년간 채용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. 바로 공백기간과 근속기간입니다. 적어도 한 곳에서 2년 이상의 재직 경험을 해본 사람, 또는 공백기가 6개월 이하인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채용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죠. 물론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닐 수 있더라도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 공백기간과 근속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퇴사 후에 이직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휴식 시간을 일정 수준 갖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직을 검토한다고 칠 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길게는 6개월까지도 공백기를 가져본 적이 있어서 이 채용시장에서 이직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고요. 헤드헌터 시절에 이 공백기나 근속기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또는 채용시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공백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어렵사리 서류 검토가 합격이 돼서 면접을 봤을 때도요, 이 공백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설명을 면접관에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 장애물이 또 있는 것이죠. 다시 말해 어떠한 이유건 간에 공백기를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닐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퇴사 후에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자신의 쉼의 리프레시 기간과 이 공백기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직을 검토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립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,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잘 체크하셨으면 합니다.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고 이 사람들과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다면 퇴사 후에 이직을 검토를 해야겠죠. 하지만 아무리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요, 조금은 자신에게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일단 퇴사만 먼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이런 마음으로 퇴사를 하고 나서 무턱대고 채용시장에 투입이 됐다가 이 채용시장의 냉담한 현실을 겪고 나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다시 말해 이직을 고려할 시에 이 심리적 상황은요,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상황, 커리어 공백기, 이직의 몰입도라는 세 가지 기준보다는요, 확실히 우선순위가 낮은 선택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채용시장은 상당히 이기적인 시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직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스트레스, 자신의 불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채용시장이 냉담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 모두를 검토하시면서 퇴사 후에 이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직 중에 이직을 검토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생존이 아닌 성장을 위한 이직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퇴사 후에 이직을 검토해 봐도 될 만큼 여유로운 경제적 상황인지를 적어도 3개월, 길게는 6개월까지도 봐야 합니다. 그래야만 심리적으로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이 채용 시장을 확실하게 자신의 페이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자신이 이직을 알아볼 곳들이 복수로 있고 자신의 이직에 좀 더 몰입감을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퇴사 후에 이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대신에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리프레시 기간을 최대한 최소로 잡고 이직 시장에 몰입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네 번째,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퇴사를 고민한 후에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겠지만 퇴사 후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드시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. 갈수록 딱딱하게 얼어붙고 있는 이 채용 시장에서 여러분이 이직 시에 검토하게 되는 아주 작은 선택은요, 생각보다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큰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이직보다는 자신의 현 상황을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될 이직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